안녕하세요. 60 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 자주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던 60대 남성, 갑자기 쓰러져 병원 옮겼지만 끝내. 평소 건강하던 70대 여성, 가슴 통증 호소 후 의식 잃어. 이런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 신호도 없이 갑자기 혈관이 막힐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그 전에 작은 신호들을 여러 번 보내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릴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 심근경색, 이 두 가지를 부르는 뇌와 심장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오늘부터 꼭 바꿔야 할 생활습관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본인이나 부모님, 배우자가 60대 이상이라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도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제1장, 혈관이 막히기 전에 오는 신호들. 혈관은 절대 한 번에 뚝 하고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지고 마지막에 딱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기 전에는 거의 항상 이런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씩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아침 기상 시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자고 일어나면 상쾌해야 하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가 묵직하고 이마나 뒤통수가 눌리는 느낌이 난다. 이건 밤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2, 3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충분한 피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왼쪽 어깨 뒷목이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왼쪽 어깨, 왼쪽 쇄골 아래, 뒷목이 이상하게 자주 뻐근하고 묵직하면 심장 쪽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주 어지럽고 눈앞이 잠깐씩 하얘진다. 갑자기 일어날 때,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핑 도는 느낌,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다섯째, 예전보다 피로가 훨씬 빨리 온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친다. 이 정도로 피곤할 일이 아닌데 싶은데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혈관이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겹쳐 있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 내용과 함께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신호가 생기는지 뇌와 심장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 5가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원인 1. 온몸을 공격하는 만성 염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콜레스테롤 때문 아닌가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막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꼭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안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세수도관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면 예를 들어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거나 위염이 반복된다거나 관절이 자주 붓고 뜨거워진다거나 만성기관지염처럼 기침이 오래 간다거나 이런 염증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혈관벽까지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오래 반복되면 혈관벽이 매끄러운 상태에서 거칠고 상처난 상태로 변합니다. 거칠어진 벽에는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크입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 안쪽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그 사이사이의 혈전, 즉 핏덩어리가 달라붙습니다. 이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더 좁은 곳에 딱 걸리면 그게 바로 뇌졸중, 심근경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작은 염증도 오래 두면 결국 혈관을 공격한다.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치주질환 중에 하나인 잇몸염, 만성비염, 반복되는 위장염, 설사, 오래가는 피부염, 이런 것들이 모두 몸속의 전체 염증 수치를 올리고 혈관 노화를 훨씬 빨리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혈압만 볼 게 아니라 몸 곳곳의 작은 염증부터 먼저 다스려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3장 원인들 혈관 내벽의 노화와 동맥경화. 두 번째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동맥경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이 나이를 먹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성이 좋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살짝 늘어나고 혈압이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칼슘, 지방, 찌꺼기들이 붙으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물때가 껴서 안쪽이 좁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혈관이 50% 정도 좁아져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도 조금 좁아졌네요. 지켜봅시다. 이 정도로만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70%, 80%까지 좁아지면 어느 날 갑자기 걷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입 한쪽이 내려가거나 가슴 중앙이 꽉 조이는 통증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한 번에 터집니다. 혈관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유전적인 영향,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동량 부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누군가는 50대부터 누군가는 70대가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겠지 하고 방심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제4장 원인 3. 끈적해진 피, 혈액점도 증가. 세 번째 이유는 혈액의 끈적함, 즉 혈액점도입니다. 피는 원래 적당히 묽고 잘 흐르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가 걸쭉해지기 쉽습니다. 주된 이유를 몇 가지 꼽아보면 첫 번째는 물 섭취량 감소입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밤에 깨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안 마시면 피는 점점 진해집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아래로만 쌓이고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면서 혈관은 수축하고 피는 더 끈적해지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피가 걸쭉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좁아진 혈관을 끈적한 피가 억지로 지나가야 하니 혈관벽에 더 많은 압력이 걸립니다. 그리고 작은 혈전이 생겼을 때 이게 쉽게 녹아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혈전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서 마지막 한 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마시느냐, 하루에 얼마나 몸을 움직이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5장 원인사. 혈압 혈당의 숫자보다 위험한 것.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혈당을 이렇게만 보십니다. 혈압은 140이 넘으면 나쁘다. 공복혈당 126 넘으면 당뇨다. 물론 기준도 중요하지만 혈관 입장에서 더 무서운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변동폭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씨 혈압이 늘 135에서 1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B씨 평소에는 115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170까지 튀었다가 다시 120으로 내려간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B씨처럼 출렁이는 패턴이 훨씬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당뇨 환자라고 해도 하루 종일 130에서 16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과 어떤 날은 공복이 90인데 식후에는 250, 다음 날은 또 110, 180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 있다면 두 번째 경우가 혈관 손상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은 충격에 약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혈관 벽에는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혈관 안쪽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이 충격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기고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플라크와 혈전이 더 빨리 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압 혈당 급등은 언제 많이 생길까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활동을 시작할 때, 짠 음식, 단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을 때,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 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이런 순간에 혈관은 가장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만 보는 관리가 아니라 갑자기 확 치솟는 순간을 줄이는 관리가 60대 이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6장 원인호. 수면과 호흡 문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과 호흡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주변에 한 분쯤 떠오르실 거예요.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곤다. 자다가 숨이 컥 막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다. 낮에 TV를 보면 금방 꾸벅꾸벅 졸아버린다. 이런 경우 그냥 잠을 얕게 자는 편이구나가 아니라 수면무호흡, 수면호흡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중에 숨이 자꾸 막히면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진다. 뇌와 심장은 지금 위험하다고 느낀다. 혈압과 맥박을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린다. 자다가 짧게 깨거나 몸이 움찔하면서 다시 숨을 쉬게 만든다. 이 과정이 밤새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혈관 입장에서는 밤새 폭풍을 맞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만 계속되어도 뇌혈관은 쉽게 손상되고 심장혈관에는 과부하가 걸리며 아침에 뇌졸중, 심근경색이 터질 위험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코를 심하게 곤다. 배우자가 자는 중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말이 들린다면 그건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7장 오늘부터 바꿔야 할 실천 5가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원인 5가지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딱 5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점심, 저녁 물 루틴 만들기.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점심 식사 전후 물 1컵, 저녁 식사 전후 물 1컵. 이렇게 하루 최소 3컵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점도가 한층 완화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적당량을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는 대신 집 앞을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짧은 습관 하나가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혈압도 부드럽게 내려주고 다리 근육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배부른 상태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혈관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잇몸, 위염, 관절 통증을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염증들이 결국 혈관까지 공격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난다.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이 자주 있다. 관절이 자주 붓고 뜨겁다.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정도는 참지 뭐가 아니라 한 번은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의 작은 염증을 줄이는 것이 곧 혈관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혈압 혈당의 숫자보다 패턴에 집중하기. 가능하다면 집에서 혈압을 재실 때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저녁 식사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혹은 몸 상태가 이상할 때 추가로 이렇게 며칠만 기록해 보면 본인의 혈압이 하루 중 언제 높아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출렁이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로 식전 식후를 같이 재보면 숫자뿐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오는 곡선이 보입니다. 이 패턴을 알게 되면 그에 맞춰서 짠 음식, 단 음식이 많은 시간대를 조절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대의 활동을 조정하고 약 먹는 시간도 더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 점검, 코골이, 무호흡 체크하기. 배우자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내가 자는 동안 코를 얼마나 곤다든지 숨이 멎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는지 한 번만 봐줘. 만약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곤다. 자다가 숨이 멎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컥 하면서 숨을 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중 호흡을 안정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혈압과 심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아침에 뇌졸중, 심근경색이 터질 위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오늘은 뇌혈관, 심장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 5가지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만성염증이 혈관벽을 상하게 만들고 노화된 혈관은 딱딱해져서 쉽게 막히고 끈적해진 피는 그 좁은 길을 억지로 지나가며 혈전을 만들고 혈압 혈당의 급등은 혈관에 큰 상처를 내고 밤마다 불안정한 호흡은 뇌와 심장에 반복적인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줄여가는 과정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미리 막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좋을 때 지키느냐, 망가지고 나서 치료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이상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